잡시간에 할인율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가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또 어느 학생이 카페에 올려준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08년 수능 문제입니다. 대입 수능 문제가 사회적 할인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강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 행정학이나 지역사회개발학을 공부한 학생이 있으면 이 문제 풀 때 내가 물어봅니다. 사회적 할인율을 공부했니? 물으면 공부했답니다. 그러면 설명해봐라. 그러면 주저합니다.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서 4년 동안 전공으로 공부한 학생도 어려워하는데 고등학생한테 이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걸까요? 아니면 여하튼 지문을 주고서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출제했을까요? 후자죠. NC에서는 전공이 아닙니다. 여하튼 지문에서 자, 중심 내용을 적절한 것은 그러면 글쓴이가 뭐 주장하는 바 이와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하는 게 NC에서는 전공이 아니다. 그렇게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 내 의견 여하튼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게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이게 맞다 그렇다에 해당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의견에 대한 뒷받침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이 결정돼야 한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미래 세대 배려. 자, 이와 같은 사회적 할인율 어려운 내용 가지고 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의 핵심 내용만 추려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지문 원문입니다. 뭐 어쩌고 많습니다. 내용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 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내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부구성 작성 틀 가지고 보라 그럽니다. 이 내용이 맞다 그렇다입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수정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 이론 가지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정리 강조한다. 바람직하다 하는 게 강조하는 거죠.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이어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 이게 바로 글쓴이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장,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답은 앞에서 봤죠. 할인율을 결정한 기준. 이게 답인데, 자, 2번이 미끼입니다. 자, 미래세대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미래세대, 이게 답이네 하고 정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기준, 이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번에서 그 수능 문제는 전체 3개였습니다. 기업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업,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보다 높다면 민간 투자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얘기는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자, 투자론에서 수익이 높다. 그러면 민간들은 무조건 거의 참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수익이 낮다. 그러면 여기서는 민간 기업들이 주저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개입되죠? 이게 정부 시장 개입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이 성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순기능이죠. 성기능이죠. 수익률은 낮으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참여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이와 같은 것을 구축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답은 5번이죠. 자, 3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한 번 더 상품의 할인율과 가격, 상품의 가격과 할인율의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A, B 두 채권이 있는데 상품입니다. 채권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격, 금액, 정해진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걸 갖다 내재 가치라 그러죠. 내재 가치. 그 자산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내재 가치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내재 가치이고, 시장에 내놨더니, 자, 경매에 붙였다 이 얘기는 시장에 내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1원짜리 액면 가격 1원짜리 상품인데, A는 8,500원에 팔렸고, 낙찰 팔렸고, B는 9,500만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상품, 똑같은 내재 가치, 똑같은 기능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채권이다 그러면 A를 자 1월에 붙인 경매라고 치고 B를 2월에 붙인 경매라고 가정할게요. 자, 똑같은 채권인데 1월 경매에서는 8,500만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액면가 1억과의 차이는 1,500이죠. 2월에 경매를 붙였더니 9,5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액면가와 차익은 500만원이죠. 자, 이게 할인채라고 가정한다면 만기 때 내가 국가에 제시하면 내가 받는 금액은 1억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수익,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8,500을 사다가 1억을 받습니다. 역시 B도 요 폭이 이자가 됩니다. 9,500을 사서 내가 받는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이익이냐 이겁니다. 당연히 A가 더 이익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가격과 할인율의 관계에서 채권 가격이 낮으면 자 A, B 비교해서 채권 가격이 낮으면 이자율이 높다. 그래서 할인율이 곧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채권 가격이 낮으면 할인율은 높습니다. 이자율은 높습니다. 채권 가격이 높으면 할인율, 이자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할인율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즉 채권 가격이 낮으면 할인율은 높고 채권 가격이 높으면 할인율은 낮습니다. 이 개념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자, 1번.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것은 자, 가장 쉬운 애가 정크본드입니다. 정크본드는 쓰레기 채권이라 그러죠. 자, 이미 사고가 터졌거나 또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다가 정크본드, 쓰레기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 1번의 진술과 일치하죠. 낮은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틀렸습니다. 3번 보세요. 개발업체는 노후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자, 당위성이 뜻 마땅히 그래야 돼입니다. 우리 사업은 이 노후동산은 전망이 아주 좋아. 그리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사업 설명회 때 자기 사업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사업은 다 100%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파를 하죠. 자, 우리 사업은 안전하고 이익도 많이 낼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낮게 적용하느냐. 당연히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죠. 즉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할인율이 아니라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해야 맞죠. 5번을 볼게요. 자, 효과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 적용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금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출금리는 크게 기간으로 따지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비교했을 때 당연히 단기는 낮고 장기는 상대적으로 높죠. 왜? 길다. 그러면 내가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시간이 길면 그만큼 해소 못할 가능성도 발생하죠. 그래서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2번과 4번 가운데 답은 하나이겠는데, 자, 2번 보세요. 2번이 바로 사회적 할인율 개념을 그대로 옮겨놓은 진술입니다. 후손의 환경의 가치,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표예가 환경 관련 사업이다. 환경 관련 사업은 시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많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금 투자했을 때 바로 채권을 사주는 사람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손에게 수익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은 투자자들입니다.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후손을 위한 혜택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위한다면 투자자 나는 이익을 적게 가져야 되고 후손들은 이익을 많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익을 적게 취해야 돼. 그 얘기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후손들은, 내 아이들은 이 할인율 폭이 커야만이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 자, 4번입니다.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입장의 주민들입니다. 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 상품 가격과 판매, 구매자 그 얘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자, 구매자 입장입니다. 이제 주민들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내가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 좋은 기회라는 얘기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 투자 상품에 높은 가격으로 입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입지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받는 이익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할인을 적용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긴 지문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과 할인율의 관계라고 하는 이 개념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채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채권 얘기를 하냐면 이 채권의 금리 또는 할인율이 곧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적 완화, 그리고 출구 전략,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얘기들은 전부 다 채권의 할인율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 페드가 시장에 돈을 뿌리고 싶어 합니다. 시장에 돈을 뿌리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은행에서 지폐를 갖다 마구 찍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시중에 채권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그걸 사주마. 지금 시세, 형성된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사줄게. 하고 패드가 이제 알립니다. 그러면 시중에서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패드에 채권을 팔겠죠. 자, 채권을 팔면서 시중에서는 채권을 팔면서 즉 채권을 주면서 무엇을 갖죠?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는 돈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럼 자, 채권을 사겠다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사마.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이 가격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되고 계산하면 이게 금리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500원인데 내가 9,500원으로 사줄게. 그러면 너나 없이 채권을 팔려고 그러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만큼 할인율이 떨어집니다.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은 곧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또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네. 판단되면 이제 반대로 취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들에게 샀던 채권을 이제 팔마. 그럽니다. 채권을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팔게. 그럽니다. 그럼 또 누구나 다 그걸 사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기가 되면 액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또 채권을 사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사면서 이제 패드에다가 현금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현금이 패드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이제 움직임을 갖다가 출구 전략 또는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면 곧 이제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팔겠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율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금리는 올라갑니다. 할인율과 금리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 경기 안 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마. 그러면서 내가 돈을 주게 되죠. 그럼 시중에 돈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그만큼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경제 현상을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 가지고? 할인율 가지고. 그래서 할인율 관련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세계 경제 전체를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자, NCS는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금 내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가져가면 쉽죠. 계산하지 않고도 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